대표님, 요즘 창업하려면 최소 1억은 있어야 된다는데,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사업 꿈도 못 꾸겠네요? 돈이 없어서 창업 못한다는 생각은 지우세요. 정부에서 1억씩 공짜로 주는데 왜 피 같은 내 돈으로 사업 시작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14년 동안 200건 넘게 선정시키면서 느낀 건데요. 정부 지원 사업 광탈하시는 분들 특징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과연 진짜로 정부에서 지원 사업 1억 원이나 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요건이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정부 지원 사업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지, 그리고 왜 탈락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예전에는 정부 돈 받아서 사업하는 거 어렵다, 스펙 좋은 사람들만 된다, 이런 편견이 있었잖아요. 그 대표님도 원래 사업을 잘하셨던 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사업하다가 4번이나 망했고요. 신불자만 2번 됐습니다. 2012년까지는 신불자 신세였고요. 그런데 정부 지원 사업 받고 사업이 좀 풀려가지고 불과 3년 만에 잠실에 집 지었고요. 정말로 월세방에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던 사람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 선정되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가 직접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 봤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리고 방법을 몰라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 그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부 지원 사업은 주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은 크게 보면 2개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R&D 지원 사업인데요. 둘 다 1년 중에 연초에 접수를 합니다. 2월이나 3월에 접수를 하는데요. 보통 2월 정도에 공고가 나오고 한 달 후에 접수 마감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이내에 서류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한 달 후 서류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발표 평가 일정이 잡히고, 발표 평가가 또 한 3주 이내에 이루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최종 결과는 2, 3주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2월 말에 접수를 하면 5월 정도면 최종 선정이 되고, 6월부터 협약을 해서 사업비, 즉 정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고는 어디서 뜨나요?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진흥원 kstartup.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한 R&D 과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접수는 iris.go.kr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사업이 올라온다고 해서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요? 좀 기술이 있어야 선정이 되나요? 기술이 있어야지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모든 지원을 할 때 기술 기반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게 기본 기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 쪽으로만 너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술이 아닌 쪽, 혹은 그냥 서비스의 새로운 차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는 꼭 기술 개발이 아니더라도 서비스 업종에서 내가 남들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사업하겠다는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은 보통 젊은 사람들만 선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보다 선정될 수 있는 분들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초창패라든지 또 기술개발인 디딤돌 과제를 신청하시면 되고, 지금은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분인데 한번 망해본 분, 폐업 경험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만 있는 예비 창업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 혹은 뭐 3040 직장인들, 회사 다니면서 배운 노하우라든지 뭐 이게 불편한데 싶었던 거,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 혹은 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정부의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선정된 사례 중에서도 우리 같은 일반인들, 우리 옆집에 사시는 아저씨, 이런 분들도 선정시킨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60대 후반 거의 70 다 되신 분인데 은퇴하시고 당구가 취미였어요. 그런데 이제 당구를 매일 치다 보니까 그걸 메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점이라고 하잖아요. 당구 어디에다 쳐가지고 어떻게 돌려서 맞춘다를 매일 메모를 하셨는데 그게 꽤 쌓였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스캔해가지고 데이터화하고 당구 코칭 앱으로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로 선정되신 60대 후반의 할아버지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 7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요. 한국에서 한때는 잘 나가던 반도체 설비 공장 사장이셨는데 폐업하고 신불자 되시고 일본에서 용접을 배우셨는데요. 그 용접 분야가 한국에 없는 유망 분야의 용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작년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작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해서 수소, 충전, 배관, 용접, 창업을 하시는, 물론 용접을 자기가 직접 때우면서 하는 그런 가게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용접하는 회사를 창업하겠다는 사업계획서로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태원에서 조명가게 하시는 40대
여자분이라든지 디딤돌 과제에 선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용접이나 조명 이런 것들은 특정한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그냥 취미가 그냥 조금 있으신 분들도 이걸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사실 그 조명이라든지 용접 이런 분들도 엄청난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그분들이 하던 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조명 가게 같은 경우 진짜로 램프 띄어다가 파는 소매점이었고요. 용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외곽에 가면 누구나 아는 금속 용접하시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일반인에 가까운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새롭게 접근하겠다라는 걸 사업계획서에 녹였기 때문에 선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무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지는 않은데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나는 이런 방법으로 그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차별성만 있다면 누구든지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차별점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 개념 자체가 되게 막연하거든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온라인 서비스다. 아니면 카페라든지 뷰티샵이다. 기존에는 사람이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는 AI 시대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상황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AI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걸 온라인 서비스로 푼다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뭐 키오스크라든지 자동화 기계를 활용해가지고 사람의 인력을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되겠다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조명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면 조명 등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수면 조명 등을 켜놓고 폰 같은 걸 보다가 안 끄고 자는 거예요. 안 끄고 자다 보니까 자다 보면은 그 불빛 때문에 또 잠이 깨는 거죠. 그분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왔어요. 수면 등을 켜고 잤는데 내가 잠이 들면 자기가 알아서 꺼지면 좋겠다. 그 한 가지의 아이디어 거기에서 살을 붙이고 기술들을 조사해서 사업계획서에 녹여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스마트폰에 마이크 기능이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코 고는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수면 패턴에 맞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조명을 제어해가지고 자동으로 끄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든 그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게 계획서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일반 회사원들이나 사업을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은 저기서부터 막힐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계획서 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보면 떨어지는 분들은 내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그냥 나열만 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쓰는 거죠. 근데 심사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심사위원이 보고 싶어 하는 거, 듣고 싶어 하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전제로 선을 보는데 상대가 알고 싶은 직업이라든지 취미, 가족 이런 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작 선에 나가서 자기가 왜 결혼해야 되는지, 왜 지금까지 남자가 없었는지 이런 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도 심사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녹이고 발표평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저희 교육생이라든지 저희 클라이언트들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 1부터 10까지 개입해서 함께 썼는데요. 그게 2012년부터 14년 동안 지금까지 작성한 것만 40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 선정된 게 200건이고요. 선정된 정부 지원금의 누적액이 200억이 넘습니다. 보통 1년에 10건에서 15건 정도가 선정이 되고요. 그 10건에서 15건이 선정되기 위해서 1년에 보통 제가 매해 컨설팅하는 기업들은 20개 내외의 기업들을 컨설팅해서 그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200건 선정된 노하우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시연하기 전에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이템이 일단 머릿속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템이 괜찮은 아이템인지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창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R&D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기술 창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요소, 예를 들면 온라인 서비스라든지 AI를 활용한 추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동하는 오토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기계장치이더라도 센서와 통신을 통해 가지고 IoT 서비스가 되는 것들, 이런 기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창업을 독려하는 편이고요.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잘 안 하는 분야는 서비스 업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식당이나 카페, 헤어샵, 뷰티샵 이런 데에서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거는 정부 지원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서비스 업종만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종에 맞는 분들은 창업진흥원이나 중개부의 R&D를 노리기보다는 소상공인진흥원의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노리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계획서 GPT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간단한 아이디어를 한 두세 줄만 GPT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사주와 MBTI를 결합한 데이트 앱을 개발하는 겁니다. 사주 궁합을 통해 최적의 데이트 상대를 찾고 MBTI 특성에 맞게 데이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의 기술적인 특징과 서비스 구조를 파악하여 정리해 주세요. 한마디로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간단하게 두 줄 정도를 쓴 다음에 먼저 GPT를 예열시켜 줘야 돼요. 그 내용을 쓴 다음에 그 특징과 구조를 파악해서 준비해 봐라 라는 거를 넣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 아이템들을 GPT에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간단하게 적어주는 게 좋겠죠. 다음은 나에 대해서 GPT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술적인 구조로 잘 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창업자인 저허주일은 서비스 기획자 출신으로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직접 개발하진 않지만 개발자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고 온라인 마케팅 경험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에서 참고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하나를 넣고 이 작성 틀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위에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와이어프레임 기본 틀을 작성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그리고 세부 개발 기술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기본 틀이 작성이 되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 어떤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기본 축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계속해서 작성해내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개요, 그리고 이제 명칭, 그 제품, 그러니까 서비스의 구성, 그 형태와 제공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기술로 개발할 것인지가 2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2-1, 2-2, 2-3, 2-4, 2-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기술 추진은 제가 이제 창업자잖아요. 제 역량을 가지고 혹은 나한테 부족한 역량들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 작성 내용들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텍스트만 가지고 작성을 하면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도식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는 AI 모델 따로, GPT로 문서 작성하는 거 따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PT에서 이 내용을 도식화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AI 모델로 가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젠스파크라는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젠스파크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GPT한테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영어로 프롬프트를 만들 수도 있고 한글로 만들 수도 있는데 어차피 글로벌 모델이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영어로 작성하는 게 더 낫죠. 물론 그 그림 안에 표시되는 문자들은 한국어죠. 하지만 명령어들은 다 영어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합니다. 영어를 못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GPT에서 영어로 명령어를 뿌려줬지만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작업을 진행할까요? 물어봤습니다. 도식을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1분 정도 걸리지만 이미지, 특히 사업계획서에 삽입하기 위한 1:3으로 가로로 긴 이미지 도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젠스파크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젠스파크는 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AI 모델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모델을 불러가지고 연동해서 쓰는 모델이기 때문에 월 사용료도 비슷합니다. GPT라든지 제미나이하고 비슷하게 한 달에 뭐 20불 정도로 사용하는 모델인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 자, 보신 것처럼 이 이미지가 이제 생성이 됐는데요. 서비스의 개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그래서
요 이미지를 이제 캡처해 가지고 사업계획서의 최상단에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도표로 쓰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생성된 텍스트들을 한글 문서에 포맷에 맞게 삽입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1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저는 GPT에 입력한 거는 사업 개요에 대한 거 2줄 정도, 그리고 제 소개에 관한 거 1줄 정도만 입력했을 뿐인데, 생성하는데 5분 정도, 그리고 쓰는데 5분 정도, 전체 10분밖에 안 걸렸지만 사업계획서 기본 개요와 세부 기술 개발 방향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도출이 됐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까지 계획서 쓰는 방법을 이 초반 부분만 살짝 보여주셨는데, 그럼 이후에 계획서를 쓸 때 이런 건 하지 마라, 아니면 이거는 꼭 해라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AI 모델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나의 똑똑한 비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I 모델은 집중력과 인내심이 아주 부족한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AI, GPT라든지 제미나이가 문장을 잘 뽑아주더라도 사업계획서 전체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금물이고요. 사업계획서 각 항목별로, 예를 들면 창업진흥원의 사업계획서는 크게 보면 4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P, S, S, T. P 따로, S 따로, S 따로, T 따로, 이렇게 최소한 4번은 나눠가지고 작성하는 게 좋고요. 더 좋은 사업계획서 내용이 나오려면 각각의 것들 4개의 분할된 구조 중에서 4-1, 4-2, 4-3 따로따로 해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알찬 내용,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구조화, 1, 2, 3, 4 구조화하고, 그 구조화된 블록 단위로 다시 세분화해서 구조화하라. 1-1, 1-2, 1-3, 1-4 그렇게 해서 1-1만 작성할 내용을 뽑아내고, 1-2의 작성 내용을 또 뽑아내고, 이렇게 모듈 단위로 뽑아내서 그것들을 복사해 가지고 한글 문서 양식에 붙여넣기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개조식으로 작성해야 돼요. 합니다, 씁니다가 아니라 뭐뭐함, 필요, 이렇게 끝나도록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GPT라든지 제미나이를 활용하다 보면 텍스트 중에서 별표, 샤프 이런 것들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삭제해야겠죠. 심사위원들은 사람이죠. 그리고 40대, 50대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은 AI로 작성했다라는 게 티 나는 순간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 아이템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지는 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작성 방법으로 대표님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대박난 일화가 있을까요? 있죠. 일단 제 경우는 여러분들 주시 아시죠? 한때는 국내 F&B 최대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였거든요. 매장이 800개 정도 됐었는데, 이 주시에서 제 특허, 제 과제 결과물인 반반컵을 출시한 게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게 원래 이런 관련 쪽으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전혀. 예를 들면 이제 주시 반반컵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플라스틱 사출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통은 커피 혹은 커피 부자재 유통이었는데, 그 분야는 제가 전혀 몰랐죠. 그런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짬짜면 같은 커피 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반반 컵이 분리가 돼서 따로따로 먹을 수도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특허 같은 것들도 개발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창업 패키지라든지 제도전 R&D 신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둘 다 선정이 된 거죠. 실제로 이걸 이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는 공장들을 찾아다녀가지고 사출업체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느냐, 공장들 찾아다니면서 시제품 양산까지 만들게 됐고, 이거 이제 팔로 다니는 게 막막해가지고 시제품 딱 하나 나왔을 때 그거를 들고 연말에 열리는 코엑스 커피 전시회에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스 3m짜리 부스에 천막으로 다 가려놓고 가운데만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에 샘플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제가 연락처를 받았어요. 브로셔를 하나주고. 그런데 그때 연락처를 받은 명단이 2,000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커피숍 하거나 아니면 F&B 브랜드를 하는 데가 700곳이었어요. 그래서 700곳에 제가 택배로 샘플을 보내드렸고, 그 700곳 중에서 200곳이 주문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 200곳 중에 하나가 주시였던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역전한 사례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컨설팅 해 드렸던 분들 중에서는 더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분도 있었어요. 똑같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신불자가 됐는데, 그 충격 때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뇌졸중 때문에 몸이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조금씩 회복해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분 아이디어를 반영해 가지고 액션 스포츠 아케이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재창업 지원을 해서 재창업 패키지 역시 제도전 R&D 두 가지가 동시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청라에 있는 스포츠 테마파크에 그분의 양산품이 몇 억짜리가 지금 들어가 있고 해마다 여러 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스펙이 좋아야 된다, 학력이 좋아야 된다, 엄청 기술자여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명확한 계획,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어떤 차별성 같은 것만 있다면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심지어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얼마든지 내 뜻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학력이나 나이 상관없이 심지어 성별이랑 건강까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뭔가 지원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26년 사업으로 선정되기엔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바로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매년 1, 2월에 공고가 나오고요. 2, 3월에 접수하거든요. 사실 근데 작년인지 재작년에는 정부 기조 때문에 지원 사업이 대폭 줄었었어요. 그런데 2026년은 역대급 기회입니다. 지금 R&D 예산이란지 창업지원 예산 흐름을 보면 다시 풀려서 창업지원만 3조 이상이 잡혀 있고요. R&D 예산은 30조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은 반드시 있고 그 예산은 내년에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정말 좋겠는데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시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정부 지원 사업 첫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통할 수 있는 공식을 배워보십시오.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라이브 신청을 하시면 여러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 상황에 맞는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언제 접수하고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각각의 사업계획서는 어떤 구조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선정된 사업계획서는 뭐가 좋았고 탈락된 사업계획서는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작성 어렵죠? GPT라든지 제미나이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글자만 쓰면 너무 빡빡하거든요. 도식이라든지 그래프, 구성도 AI로 어떻게 활용해서 정말 멋있게 그려가지고 삽입할 수 있는지, 정부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 너무 많고 복잡해 보이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0대 후반에 아이 키우는 주부도 제 강의 듣고 선정됐으니까요.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열정만 가지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얻은 노하우들이거든요. 실제로 내가 선정되고 그리고 제가 직접 하나하나 알려드려서 직접 선정시킨 그 노하우를 모두 방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드시면 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사업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컨설팅을 요청하시거든요. 전 무조건 어떤 지원 사업이든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예비 창업자, 주부, 직장인, 중소기업 사장님 모두 도움되는 내용이니까요. 두세 시간만 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의 시대 아닙니까? 직장이라든지 취직 걱정으로 30대, 40대 다 날리시겠어요? 내 에너지, 내 열정, 이 모든 것들을 내 미래를 위해서 쓰는 게 어때요? 사실 사업 아무나 못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길로 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업 패키지, 디딤돌 과제, 기술혁신 과제 단계별로 정말 많으니까요. 그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있다면, 열심히 할 거라면 꿈을 가져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희망,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조 원이 넘는 창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을 위해서 30조 원이 넘는 R&D 지원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돈 다 여러분들께서 낸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낸 만큼 여러분들이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충분히 활용하시고 정부 돈 받아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